자, 거기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거 중등에서 요거 교육과정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HR도죠. 이 HR도는 그 우주에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분류를 한번 해본 것인데 그 분류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온도하고 광도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헤르츠 스프롱이라는 사람하고 러셀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들의 이름 약자를 따가지고 HR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도하고 광도 두 가지만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게 지금 뒤로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 자, 우선은 이 HR도는 어디에 써먹는 거냐면 HR도 상에서 어디에 별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별 각자의 물리량이 다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이 어떤 식의 진화 과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이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R도는 우선은 좀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돼. 자, 우선은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림을 한번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쪽 세로축은 광도가 돼요. 광도. 그러니까 밝기지. 이 광도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별, 그러면 광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밑에 찍히는 별일수록 광도가 작다, 어두운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광도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등급.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일정한 거리 있었을 때, 18세계의 별이 있었을 때 지구에서 보게 되는 실제 밝기, 그걸 말하고 있는데, 절대 등급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것이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작게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별일수록 어두운 거니까 등급이 큽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세로축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은 온도가 되고 있는데, 온도와 같은 경우에 보통 오른쪽이 고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왼쪽이 고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그래서 분광형으로 따지게 되면 제일 온도 높은 별 O형부터 해서 B형, 그 다음에 A형, 오비형, 하인 걸, 그 다음에 캐스리, 이렇게 7가지로 이제 분광형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색지수와 같은 경우가 요 A가 기준이죠. A가. 그래서 얘를 0으로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수가 되고 있는 색지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숫자가 들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온도하고 광도란 두 가지 기준만 갖고 얘를 한번 별들을 한번 다 찍어봤더니 특정한 패턴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왼쪽 위에 있는 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오른쪽 아래까지 나타날 수 있는 이 큰 하나의 별의 집단, 요것이 나오는데, 이 별의 집단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잘 기억해 주십니다. 주계열성이라고 말을 해요. 주된 계열에 있는 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별 종류 하나하나 다 볼 거니까 우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K나 M형 위쪽에 있는 여기쯤에 있는 별의 무리가 보이는데, 이 별의 무리를 이것을 적색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위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별의 무리가 있는데, 이 별의 무리를 초거성, 그 다음에 A형, B형 사이 어디가 나타나고 있는 여기 있는 별의 집단, 요 별의 집단을 백색 외성.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수많은 별들을 온도하고 광도라는 기준 두 가지만 놓고 한번 저 HR도에 찍었더니 대부분의 별들이 다 저 4개의 무리 중에 속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이제 HR도에 표현이 안 되는 별들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갈색 외성이라든지 중성자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표현이 안 돼요. 여기에서 표현하게 되면 HR도가 쓸데없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딱 저렇게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R도와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봐두셔야 돼. HR도는 아까 처음에 했다시피 별 개인의 물리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점이 딱 찍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거기 17페이지 맨 위를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그래프 요거 좀 간단히 해놓으실 것인데 너무 간단하게만 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더 참고를 해주세요. 여기다 그리면 복잡하니까 따로 그래프도 합시다. 자, HR도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온도하고 광도라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데 대체로 이 온도와 광도를 표시하고 있는 HR도상에서 이제 크기, 반지름, 또는 밀도, 이렇게 수명 이걸 다 한번 써볼 것인데 먼저 주결성이 있는 요 선 한번 찍어봅니다. 저기 주결성이 몰려있는 요 선, 이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연주결이라고 말을 해요. 이름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겠지. 주결성이 몰려있는 선, 영연주결이라고 하는데 이 영연주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요것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너무 간단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왼쪽 아래에 있는 것로 해가지고 별의 반지름을 대략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초거성, 거성, 이게 그냥 별, 외성이니까 위로 올라서 반지름이 크고 얘가 반지름이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별 자체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노란색이다 라고 치게 되면 파란색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별의 밀도라고 쳐보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클수록 그만큼 별 밀도가 작아집니다. 이쪽이 커지고요. 우선 반지름과 밀도에 관련된 건 좀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그리는 거는 딱 주결성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결성에서만. 다른 별은 여기 해당 안 되고 딱 주결성만. 자, 우선은 뭐냐면 주결성 중에서 왼쪽 위에 있는 별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하고의 특징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별의 질량. 그래서 질량을 본다고 하면 왼쪽 위에 있는 별일수록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거기 때문에 별이 갖고 있는 질량 자체가 커요. 여기는 질량이 작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무조건 별 파트에서는 별의 물리량 파트에서는 별의 질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질량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 왼쪽 위에 있는 것이 크더라. 오른쪽 안에 들어갈수록 작아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광도가 커지다 이렇게. 마찬가지지 반지름이 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주결성도 일로 갈수록 반지름이 더 커지는 겁니다. 반지름 크고 반지름 작아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주결성들 중에서 질량이 크잖아. 그러면 별이 진화를 하는 과정상에서 우리가 다음 주 할 내용인데 별이 막 진화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원시성부터 시작해서 주결성, 그 다음에 거성, 그 다음에 나중에 쫑 이게 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이 별이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거쳐가야 될 단계가 주결성 단계인데 이 주결성으로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주결성으로서 전체 별의 일생 중 이 주결성으로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라고 또 말하는데 이 수명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얘가 짧습니다. 금방 돌아가셔요. 질량은 크지만 그만큼 이 중력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를 빠르게 올려서 갖고 있는 그 재료를 금방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작잖아요. 그러면 주구장창 오래 삽니다. 그냥 막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쓸 자리가 없는데 이 질량과 수명도 있기는 하지만 그 진화 속도를 보게 되면 왼쪽 위에 있는 별일수록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별일수록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느려요.
그 진화 속도까지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것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지. 요거를 조금 더 얘기해 볼 거예요. 요거를. H활도상에서 반지름하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영년주계를 그려봤을 때 태양이 항상 기준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이 천체 물리학이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항상 태양이 기준이 돼야 돼. 자, 태양은 대략 여기쯤에 있습니다. 태양은 여기로 내려보게 되면 분광형이 대략 G형, 원래 G2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으로 따져본다고 그러면 대략 한 4.8등급, 한 5등급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지름선을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선. 그러니까 등 반지름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태양을 지나가면서 영년 주별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완경사 하나를 딱 그어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별, 여기 있는 별들은 종류가 다 다른데 크기가 같은 걸 연결한 겁니다. 이것이 반지름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등 반지름선. 태양을 기준으로 얘를 1로 잡는다 치면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은 점점 커지는 별들이 있더라라는 게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빨간색 이 등반지름선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반지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내려올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선 그려볼 수 있는 것인데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년 주결과 비슷한 기울기의 선 하나를 그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등밀도선. 그래서 이것과 평행하게 여러 개의 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고 있고요.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을 딱 찍었다. 이렇게 점을 딱 찍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대략적인 건 알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등반지름선하고 등밀도선을 그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년주격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온도의 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같은 온도의 선. 그러면 여기 있는 별하고 여기 있는 별하고 여기 있는 별하고는 종류가 다 다를 겁니다. 우선은 요건 주결성, 적색거성, 초거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온도는 같지만 얘네들이 지금 종류가 달라요. 그러면 반지름은 누가 더 크냐? 얘가 제일 커야겠지. 위에 있는 거니까. 얘가 반지름 제일 작을 겁니다. 그러면 온도는 같고 만약에 반지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표면에서의 중력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그때 그 표면 중력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선 스펙트럼의 두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밑에 있는 별하고 위에 있는 별하고 서로 두 개 한번 비교해보자네. 그러면 대기의 두께는 별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의 두께는 위로 올라갈수록 두껍게 나타나게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얘가 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있다시피 두껍다, 얇다 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이 중력이 대기를 잡는 힘이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대기 두께가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지. 대기 자체가 저밀도입니다. 여기는 대기의 밀도가 높아요. 고밀도가 돼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별 자체의 밀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별 대기 밀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 나왔지. 얘가 지금 저밀도의 대기고 얘가 고밀도의 대기래. 그러면 흡수선의 선폭, 두께. 흡수선의 선폭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얇게 나타난다는 얘기고 밑으로 갈수록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돼? 지금 이게 쭉 했는데 요거는 지금 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H할 때 별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별의 반지름, 밀도, 주결성일 경우에는 수명, 질량, 진화, 속도
그리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얘네들이 뭐 대기 두께라든지 대기의 밀도 상태라든지 거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흡수선의 두께라든지 다 파악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별 하나하나의 물리량들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그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HR도는 우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뒤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 거니까 좀 적을 때 추가로 얘기해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 16페이지. 아까 하다 간 거. 자, 그러면 그 16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HR도랑 표 중에서 그 표에서 7번을 쓰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백색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7번 별의 종류 백색 대성 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HR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도 계급 그러면 1부터 7까지 해가지고 별의 종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MK 분류법이라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거기 있는 그 HR도를 이걸 문자화 시킨 겁니다. 그게 MK 분류법이에요. 16페이지 오른쪽 날개에 쬐까맣게 뭐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그걸 잠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MK 분류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온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광도를 쓰는 거예요. 광도 계급 하지 말고 별의 종류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태양을 예를 많이 드는데 태양과 같은 경우 우선은 온도가 얘가 지금 5,800K 되고 있어. 이것을 분광역까지 되면 G2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현재 주결성이죠. 그러면 이 광도 계급 종류로는 별의 종류로는 얘가 5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아 얘는 태양은 G2 O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갖고 H할 때 찍을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G2 1형이 있었대. 지금 이 두 개의 별을 한번 비교할 수 있겠지. 두 개의 별 중에서 위에 거 얘를 1번, 얘를 2번 쳐보자. 반지름 누가 더 커? 반지름 누가 더 커? 그래? 맞어. 그럼 또 찍어서 또 질문을 해야 돼. 힘도 뒤지겠는데 지금. 그럼 너부터 가보자. 여기 유형으로 가자.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자, 반지름 누가 더 커? 1번, 2번. 뭐라고 안 듣고 못 들었어. 1번, 2번? 1번? 1번? 그래. 그래. 다시 넘어가서. 그럼 별의 밀도 누가 더 커? 1번, 2번. 1번? 자, 그럼 뒤에 1번, 2번 중에서 그러면 색 지수는 누가 더 커? 지금 몇 시야 근데? 시간 알려줘. 45분이요? 40분. 40분? 일단 48분 되면 얘기해줘. 색지수 누가 더 커? 지난주 안 나왔지? 그럼 뒤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저 1번, 2번 중에서 누가 더 온도 높을까? 어? 2번? 자, 뒤. 자, 1번, 2번 중에서 대기 밀도는 누가 더 커? 얘기해줘봐. 친구가 두 개밖에 없잖아. 너요. 대기 밀도야. 누가 더 커? 큰 게 아니 고밀도라고. 1번? 1번? 자, 뒤에. 자, 저거 중에서 광도는 누가 더 커? 네. 2번? 자, 저쪽 넘어가서 넣어요. 넣어요. 아니, 뒤. 자, 이것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지난주에 왔었었지? 색 지수는 누가 더 클까? 색 지수. 응? 누가 더 커? 뭐요? 자, 저 두 개 중에서 흡수선의 선폭은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두꺼울까? 어? 1번. 자, 옆에요. 그러면 저거 중에서 저거 두 개 중에서 그래 아까 질문했던 거 절대 등급은 누가 더 클까? 절대 등급이요? 어, 그 1번. 1번이 더 크다. 네. 한 3분의 1만 맞네. 자, 학생들 잘 봐. HR도 지금 미신이 설명했잖아. 네. 요걸로 요약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요걸로 해가지고 문자화 시켜서 얘를 여기다 찍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요거 용도로 해서 따로 HR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주결성이 있대요. 염전 주계열. 그러면 G2, G2라는 것은 같은 온도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같은 온도를 잡고 그 다음에 얘는 5고 얘는 1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16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의 광도계획을 보시면 5면 주결성이고요. 1위는 초고성이에요. 결국 지금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요게 1번 별이고 이게 2번 별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물리량을 지금 물어본 것이죠. 그럼 반지름 누가 더 커야 돼? 2번. 그치? 대기율도 누가 더 커야 돼? 1번. 흡수된 두께도 누가 더 두꺼워? 1번. 그럼 온도는 누가 더 높아? 같아. 그럼 광도는 누가 더 커? 2번. 절대등은 누가 더 작아? 1번. 아니, 2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리량들을 이렇게 HR표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그 별에 웬만한 물리량들은 다 나와. 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너무 좀 적게 나와가지고 좀 더 얘기를 좀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자로 되어 있는 MK 분류법을 이렇게 HR표에 찍어가지고 두 별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결성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자, 주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그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100년으로 치잖아. 그러면 이 주결성으로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한 90년 정도가 됩니다. 일생을 100년으로 친다고 하면 한 90년은 여기에 머물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이 주결성이 되기 전 단계를 전주결 단계라고 하게 되고 이 주결 끝나고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를 후주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결성이라고 하는 요 단계에만 대략 한 90년 정도를 머문다라고 치게 되면 후주결 단계는 한 5에서 한 7년 정도에 머물러 여기가. 그러면 나머지 전주결 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서 뭐 한 5년? 뭐 3년 정도 가도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머뭅니다. 그러면 딱 봤었을 때, 아, 얘가 훨씬 더 오래 머무는 거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결성으로서 머문다는 것은 이 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있으면 특징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후주결 단계가 훨씬 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주결 그 주결 단계보다는 전 주결 단계는 너무 금방 지나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인 것만 딱 잡고 넘어가면 큰 문제 될 건 아닙니다. 그럼 중요도를 따져본다.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거고요. 그다음 요겁니다. 중요도만 따져본다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주결성 18페이지 나와 있는 주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네들 일반적인 특징만 살짝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봐봐.
이 별이 갖고 있는 주결성이 갖고 있는 질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광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별의 질량하고 광도의 관계가 대략 질량의 2에서 4승의 광도는 비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수까지 몰라도 돼. 그냥 주결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정도 선에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뒤에서 뭐 다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적색 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색 거성은 진짜 말 그대로 적색으로 거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별인데 붉은색 별이라는 뜻이죠. 이 붉은색 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별이 진화를 할 때 특히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갖고 있으면 이 별이 진화할 때 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할 내용이고 다음 주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제 거기에 뭐 초거성, 백색외성 뭐 나오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까만색 그 크기 비교한 그거 그림 있죠. 보면 참 황당합니다. 거기 지금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주결성 해가지고 태양과 시리우스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시리우스가 겁나 커요. 태양보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태양계 있잖아? 그럼 아마 지구나 뭐 지구 공전궤도까지는 이렇게 시리우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운데 거성, 적색 거성을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그 시리우스가 거의 점으로 찍혀 있죠. 알데바라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태양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초거성을 보면 더 웃겨요. 알데바라는 그냥 하나의 티끌이고 안타레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안타레스랑 태양을 비교한다? 그냥 이 건물하고 먼지 하나하고 비교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비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건 요 정도만 우선 봐두시면 돼요. 이렇게. 뭐 거기에 뭐 백색 외성이 뭐니 쭉 나오시는데 이걸 한번 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22페이지 나와 있는 기본 개념 문제 있죠. 그걸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그거는 간단한 거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몇 분이야? 48번 오케이. 아, 1번 이경에서 누가 안 왔지? 어? 그치. 유연이 어디 있냐? 우리 하는데. 왜 하나? 근데 옛날에 온라인 때 왔다. 풀어해가지고 풀어져 있어요. 선생님, 온라인 때 이걸 했었다고? 네. 그때 뭐 동영상 올려주셨죠. 야 동영상 올렸어 이거를? 선생님, 그 아 잠깐만 동영상 이걸 올렸었어? 타이탑이 아니라 파이터 맞아. 타이탑이요? 아, 네. 한번 그 뭐지? 전 그거 뭐지? 주결이랑 이거 전당 거기까지 하다가 아 그때 그렇게 됐구나. 아 그럼 여기를 보면 풀었겠네 그러면. 아 힘들게 설명했구만 이씨. 심장 얘기를 하지. 선생님 출석 명단에 최지호 있어요? 난 명단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요? 어쨌든 걔 학원 끊었어요. 누구지? 나 이름을 잘 몰라. 안경 쓰네. 안경 나도 안경 키 썼어. 크네. 키 나도 커. 남자니? 네. 나도 남자야. 이필이. 뭐라고? 이필이. 이필이가 뭐야? 이필? 아, 그거 다르구나. 이래도 지금 1,300명 넘게 확진되고 있으니까 나다니지 마, 알았지? 학원 끝나면 집에 콕, 학원에 콕 왔다 갔다. 지금 학교도 난리도 아닌데 뭐 지금. 그래서 다음 주학기는 조사해요. 심란해. 네. 니네는 접종 언제 하니? 니네 접종 신청 아직 안 했나? 네. 그 반대 아니냐? 아닌데 접종 니네가 더 빨리 할 텐데 4, 50대보다 모르겠다. 언젠가 뭐 나 주겠지. 자 그러면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럼 우리 그 옆에 있는 활용 문제 다 풀었거든요.
거의 깨끗해? 그러면 23페이지부터 뒤에 나와 있는 활용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10개인가? 10개밖에 없네. 이거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했던 거를 문제 풀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렇게 좀 하자. 초등학교 같아.